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중국의 집값 폭락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일선 도시인 심천에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수준이 안타까울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심천 부동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중국 집값 하락은 광동을 보고, 광동의 집값 하락은 심천을 보면 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요즘은 심천 집값이 떨어지는 걸 보면 정말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제는 심천 동부의 핵심 지역인 다윈센터조차 집값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제곱미터당 4만 위안에 거래되던 이 아파트가 지금은 18,000위안으로 반값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격, 심천에선 정말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심천 부동산 시장이 2025년 집값 붕괴의 첫 신호탄을 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아파트 단지, 남상우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요. 불과 한 달 사이 무려 3차례나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제곱미터당 9만 위안에 거래되던 집이 지금은 제곱미터당 3만 위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185제곱미터짜리 대형 3룸으로 산 전망에 지하철역과 쇼핑몰이 바로 아래에 있는 뛰어난 입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을 600만 위안대에 살 수 있습니다. 불과 3년 전에는 1,500만 위안이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심천에서 이 집을 샀던 집주인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본 건지 아십니까? 2019년 630만 위안을 주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40만 위안을 더 들였고, 거기에 취득세, 각종 세금, 지난 몇 년간의 이자까지 모두 합치면 총 비용은 약 700만 위안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 가격인 300만 위안대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건물 등기 면적 113제곱미터, 방 4개, 욕실 2개, 남북 통풍 구조에 베란다도 2개가 있는 꽤 괜찮은 구조입니다. 믿어지시나요? 2025년 현재 이제는 심천만의 집값조차도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제곱미터당 15에서 16만 위안 하던 가격이 지금은 5만 위안대로 내려갔고, 즉시 입주 가능한 1차 신축 아파트에 제곱미터당 1만 위안 상당의 고급 인테리어까지 무상 제공된다고 합니다. 심천의 집값 하락은 이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현재 수많은 건설사들이 일제히 물량 투하에 나서고 있고, 10월부터는 심천 전역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가장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남산구조차 더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예전엔 제곱미터당 10에서 15만 위안이 흔하던 남산 전해 지역도 지금은 신축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4만 위안 미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고급 인테리어에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 사용률 100%가 넘는 효율적인 구조까지 갖추고도 이런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 아파트들은 도대체 어떻게 팔 수 있을까요? 한 여성 부동산 중개인은 심천 부동산 업계의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중개회사들도 중개 수수료를 0원으로 하고 건설사들은 대대적인 할인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상우의 1차 신축 아파트는 예전에는 제곱미터당 8만 위안대였지만 지금은 4만 7천 위안까지 할인됐습니다. 고급 인테리어가 포함되어 있고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중개회사에서는 수수료를 돌려주는 리베이트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집주인들은 집을 팔기 위해 정말 미친 듯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단지의 한 집주인은 심천 전역의 수백 명 중개인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서 전 지역 중개인을 총동원해 집을 보러 오게 했습니다. 심지어 집을 보러 오기만 해도 현금 보너스를 제공했고 현장에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말 약 730만 위안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기타 세금과 수수료 등을 포함하면 총 800만 위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집을 375만 위안에라도 팔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가격을 급히 낮춰 파는 것은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안간 힘의 표현이라며 지금은 집을 파는 사람마다 각자의 처절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교육 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쪽이신가요? 네, 교육 쪽입니다. 저희 부모님 2분 모두 교사셨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은 3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부모님 2분이 30년 넘게 모은 돈에 제가 15에서 16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입까지 보태서 우리 가족이 가진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 마련한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돈이 사라졌고 오히려 빚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과거에 중국에서는 9월은 황금, 10월은 은이라는 이른바 금구은십이라는 부동산 격언이 있었습니다. 즉 통상적으로 매년 9월과 10월은 주택 거래가 가장 활발한 성수기로 여겨졌고, 특히 중국 대륙에서는 10월 국경절 연휴 7일간이 부동산 판매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년과 달리 시장은 냉랭하고 황금의 계절이라 불리던 시기조차 집이 팔리지 않는 불황기로 바뀌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심천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 국경절엔 거래가 폭발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기대를 배신한 셈이죠. 예상이 철저히 빗나갔습니다. 9월 5일 발표된 부동산 관련 새로운 정책이 있었지만 핵심 지역에는 특별한 혜택이나 규제 완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핵심 지역의 노후주택들은 여전히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정책 혜택을 받은 일부 외곽 지역만 9월 들어 거래량이 소폭 회복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10월에 전체 거래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집을 보러 오는 방문자는 늘었지만 연휴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 실제 계약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심천의 집값 하락폭이 상당히 커 보이지만 정작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됐다. 반값이 돼도 못 사요. 평당 4,000위안 정도가 돼야 그나마 정상이지요. 철근, 콘크리트 덩어리가 평당 15만 위안이라니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나요? 1,000위안 정도가 적정가죠라며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평당 15만 위안? 누가 그걸 살 수 있죠? 보통 서민이 감히 꿈이라도 꿀 수 있나요? 집을 산 사람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났나요? 한 달 월급이 3만 위안이라면 그걸로 철근, 콘크리트 0.25제곱미터밖에 못 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수년간 중공이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 서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집값은 그저 바라만 보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심천 집값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예전엔 누구나 심천에 집 한 채 갖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그때 집을 안 산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인생의 승자가 돼버렸습니다. 그 시절 이를 악물고 대출 받아서 몇십 년 갚아야 할 집을 산 사람들,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비웃음의 대상이 돼버렸죠. 또한 심천 현지 부동산 종사자들도 지금 시장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집을 사려고 줄을 섰지만 지금은 집을 팔기 위해 줄을 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땐 수십만 위안을 벌겠다는 기대에 집을 샀지만 지금은 수십만 위안만 덜 잃길 바라며 팔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손님들이 집주인을 쫓아다니며 프리미엄 얹어줄 테니 제발 팔아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집주인들이 손님을 붙잡고 애원하는 상황이죠. 가격은 이미 뼈를 깎을 만큼 내려갔는데도 손님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다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심천의 집주인들이 일제히 미친 듯이 집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시 집을 살 때 냈던 계약금을 전부 손해보더라도 지금은 일단 팔고 보자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심천의 중고주택 매물만 12만 세대에 달하고 신축 아파트도 700개가 넘는 단지에서 분양 중입니다. 게다가 이 수치에는 법원 경매 물건이나 기타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은 포함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심천의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집을 팔 필요도 없고 집이 많아 더 살 이유도 없습니다. 반면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도대체 누가 이 많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한 1인 방송 운영자는 앞으로 심천 부동산 시장에는 10가지 변화가 더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많은 건설사들이 공저당 주택을 내놓게 될 것이다. 말 그대로 현금 대신 물건으로 주는 금매성 매물이다. 결국 사실상 가격을 깎아 파는 거랑 다름없다. 셋째, 스마트폰, 가구, 가전제품을 사은품으로 주는 분양 아파트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넷째, 중고주택의 실거래가는 현재 시세보다 훨씬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섯 번째, 중고주택 매물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여섯 번째, 노후된 작은 아파트나 초고층 아파트는 앞으로 매도 물량 폭증 현상을 맞이할 것이다. 일곱 번째,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던 부동산 투기꾼은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될 상황이다. 여덟 번째, 법원 경매 매물의 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다. 아홉 번째, 대도시에서 일하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열 번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조만간 또 한 번 인하될 것이다. 중국의 4대 일선 도시 중 하나인 심천과 광주는 이미 예전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에 발표된 부동산 통계 수치는 그 현실을 더욱 씁쓸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9월 부동산 통계가 방금 발표되었는데요. 조사 대상 70개 도시 중 단 한 곳, 장춘시만 전월 대비 0.1% 상승했고 나머지 69개 도시의 집값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전부요.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하락했습니다. 광주는 0.9% 하락, 심천은 0.8% 하락, 올해 1월과 비교하면 1%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1% 하락이라는 건 1,000만 원짜리 집이라면 한 달 만에 10만 원이 떨어졌다는 뜻이고 500만 위안짜리 집이라면 한 달 만에 5만 위안이 사라진 겁니다. 광주의 집값은 충격적일 만큼 폭락했습니다. 그 하락폭이 너무 커서 현지 시민들조차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마윈이 말한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집이 배추처럼 될 것이다 라고 했었죠. 지금 보세요. 제 뒤에 보이는 이 아파트들 한 채에 불과 20만 위안입니다. 정말로 골라잡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집값 붕괴는 정말 무고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여기 시대랑교라는 단지에 남향 3층 83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한 채가 지금까지 나온 거래 중 최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제곱미터당 7,000위안대, 총액은 단 64만 위안. 집주인과 직접 이야기해봤는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몇 년 전 이 집에 지금보다 무려 70만 위안 더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땐 안 팔았다고 합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지금 집값은 이미 30에서 40%, 심한 경우 40에서 50%까지 하락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광주 같은 일선 도시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제곱미터당 4만에서 5만 위안 하던 집들이 지금은 1만 위안대면 살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 소만요 인근 가장 중심에 있는 주강제 경호원 같은 고급 단지도 지금은 제곱미터당 4만 위안대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가격이죠. 2015년 7월 한 중국 블로그는 광주의 집값이 이미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지난 10년간의 부동산 상승분이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로 이는 광주 부동산 시장의 붕괴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부동산 시장은요, 거의 2015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는 광주 행정당국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2021년 집값이 최고점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광주 집값은 약 30%에서 6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도심 핵심 지역은 평균 30에서 40% 하락, 근교인 황포, 번우, 천화 동부는 대부분 40에서 50% 하락, 그리고 외곽 지역인 증성 같은 곳은 50% 이상 하락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1인 미디어 설재경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요, 광주는 지난 4년간의 하락을 거쳐 집값이 거의 10년 전 수준까지 되돌아간 셈입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잇따라 반응했습니다. 전국 집값이 이미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광주 번우 지역의 가복 신촌을 보아라. 대표적인 실수요 단지인데 이미 2016년 수준까지 폭락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집값의 정상적인 수준은 지역 평균 월급의 10년치가 되어야 한다. 광주의 평균 월급이 5천에서 6천 위안이라면 집 한 채 가격은 약 60만 위안 정도가 적정선이다. 그러니 아직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라고 계산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내 2명의 광주 친구가 최근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겼다. 진짜 실화다 라고 밝혔고, 또 다른 이는 2021년 평당 10만 위안이던 내 집이 지금은 5만 위안까지 떨어졌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일부는 광주 집값은 결국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실제 월급이 3천에서 4천 위안 수준인데 그 비율로 보면 지금 집값은 여전히 너무 높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문제의 본질은 중국 경제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소비력 자체가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다른 분석가들은 이 모든 현상은 결국 중공이 주도해 인위적으로 키운 부동산 거품이 이제 완전히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집값이 떨어졌다고들 하지만 그게 진짜 하락한 건 아니에요. 200만 위안 하던 집이 100만 위안으로 내려간 건 그 집 원래 가치가 애초에 100만 위안짜리였던 거예요. 그저 부동산 투기로 부풀려졌던 거죠. 게다가 예전엔 정보가 워낙 불투명해서 100만 위안짜리 집을 200만 위안에 속여서 넘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색다른 부동산 분석은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 한 채의 실제 원가는 고작 1,000위안 정도다. 심천 중원 빌딩은 2000년에 평당 2,000위안이었는데 지금은 평당 수만 위안이다. 아직도 큰 돈을 벌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100에서 13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는 총 원가 30만 위안도 안 된다. 그걸 50에서 60만 위안에 팔아 이미 배를 불렸다. 시멘트와 모래, 철근 다 합쳐도 평당 2,000위안이면 충분하다 라며 지금의 부동산 가격 구조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를 꼬집었습니다. 2025년 10월 3일 중국 재정 전문 블로거 휘호는 국경절 연휴 기간 광동성 중상과 안위성 합비 지역에서 충격적인 제보 영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중산시의 한 부동산 분양사무소가 격분한 주민들에게 습격당했고 내부 시설이 파손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정 전문가 블로거 휘호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해당 아파트 단가는 평당 18,000위안이었으며 그때는 흥정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국경절 시점에 같은 단지의 집이 평당 7,000위안대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이런 상황은 기존 집주인들에게 있어 모욕 그 자체였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졌다는 심정으로 충격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일부 분노한 집주인들은 벽돌을 들고 분양사무소를 부수며 항의했습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7,000위안대는 아직 양반이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4,000위안대가 될 걸 두고 보자 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5년 8월 광동성 네티즌들은 광주 천하공원 인근의 당안화원 2기 아파트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개발사가 갑자기 분양가를 대폭 인하하자 기존 입주민들이 분노해 집단으로 분양사무소에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이들은 1년 전 평당 4만 위안의 집을 샀는데 현재 시세가 2만 위안 이하로 떨어져 불과 1년 만에 50%가 폭락한 것입니다. 또한 2025년 4월 광주의 번우지역 한 아파트 단지는 급하게 바닥 할인 판매를 내세우며 평당 16,000위안이던 가격을 단숨에 8,000위안으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투룸 아파트는 23만 위안, 3룸 아파트는 45만 위안에 거래되며 가격 폭락을 견디지 못한 기존 소유주들이 분양소로 몰려가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중공이 수년간 조작하고 선동해온 결과 중국의 집값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았다가 급락하는 흐름을 반복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정보에 속아 집을 샀고 그 결과 가족 전체의 전 재산을 날린 건 물론 엄청난 규모의 주택 대출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집을 팔고 나서도 은행에 큰 빚이 남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중공의 권력층 인사들, 즉 뒤에 숨어있는 특권층들은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빼앗아간 돈을 조용히 해외로 빼돌려 자식 세대가 마음껏 탕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국 백성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 따위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인들은 점점 더 깨어나고 있고 중공의 실체를 똑똑히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국경절 전날 누군가 찍은 영상에는 8살쯤 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거리에서 배품을 줍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4개의 쓰레기통을 뒤졌고 그렇게 모은 재활용품을 팔아 고작 10위안을 벌었습니다. 물가가 급등한 지금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이 장면은 오늘날 많은 중국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한 네티즌은 이게 바로 기술로 둘러싸인 방화벽 국가의 촉소판이다. 여러분, 이 아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례는 아직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